토요일날 계약금 10%인 550만 원을 사장님께 입금했습니다. 중도금을 뭐하러 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서가 일단 다 잘못돼 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이용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장문의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러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라서 이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카카오 채널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A4지에다가 갖다 붙였더니, 한글 파일에 갖다 붙였더니 꽉 A4지 2장짜리가 채워집니다. 여기엔 굉장히 구구절절한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 창업하는 예비 창업자분들에게도 반드시 도움이 될 만한 사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내용을 들어주시고,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점포 계약하거나 또 인수 창업하거나 양도양수할 때 반드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마지막에는 도와주세요 선생님, 유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유유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굉장히 절실한 사연입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사연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창업의 신 이용구 선생님, 유튜브 구독자입니다. 제가 일하는 카페를 인수할 예정이라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는데 저에게 생소한 말들이어서 이해가 쉽지 않고 너무 어렵죠.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고자 연락을 드립니다. 미리 연락을 남겨놓고 싶어서 글을 쓰다 보니 너무 늦어버렸어요. 유유. 밤늦게 연락 남겨서 죄송합니다. 물론 이 시간에 제가 자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을 떠보니 4시 반이었고 그때 제가 발견한 글이니까. 에 위치한 개인 카페이고 보증금 2천만 원에 권리금 5,500, 합 7,500이네요. 현재 월세가 215만 원, 부가세 별도로 해서 215만 원, 그러니까 곱하기 1.1, 21만 5천 원이 더 소요가 되겠죠. 그리고 관리비 15만 원, 공동 관리비로 보여집니다. 공통적으로 매달 15만 원을 내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총 251만 5천 원인데 기존 사장님께서 건물주한테 앞으로의 월세를 물어보니 잘 물어보셨어요. 금리가 많이 올라서 10% 인상을 얘기하시는데 조금 부담도 있고 해서 5% 정도로 조율해 주실 수 있냐고 했더니 오케이 하셔서 다행이네요. 월세가 215만 원에서 5% 오른 225만 7,500원이 되어서 제가 인수를 하면 월세가 부가세 10%가 붙고 또 공동관리비 15만 원이 붙으니까 결국 263만 3,2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일단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게를 인수하실 때 기존에 있는 가게 사장님은 기존에 있는 가게의 컨디션, 그러니까 보증금과 월세만을 얘기하지 앞으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임대료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양수인에게. 양수인은 여기서 임대차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주가 얼마나 올릴지 모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보증금과 월세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내가 가게를 팔 거를 예상하고 감안하고 미리 건물주한테 얘기해서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처럼 괜히 얘기했다가 월세만 높이고 양수인을 못 찾으면 계속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미 건물주 입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월세를 10% 올리겠다, 20%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임차인을 못 찾아버리면 새로 재계약이 돌아오는 시점에서 그때부터 10%, 20% 올려달라고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제 이 임차인은 앞으로 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금의 임차인이었기 때문에 얼굴을 봐서 안 올린다, 5%만 올린다 이랬던 분이 이제는 내가 가게를 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편하게 나중에 임차인이 들어오더라도 저항하지 못하도록 재계약할 때 지금의 임차인에게 10%나 20%나 무려 2배씩 올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가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그렇게 올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계급이 깡패고 또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는 분명히 갑과 을의 관계예요. 그래서 5%를 초과해서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응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지 않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미리 10%, 20%, 30%또 시간이 지나면 건물주는 또 입장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50%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전에 미리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존의 임차인분들이 섣불리 건물주에게 내가 가격을 내놓을 건데 얼마에 올릴 것이라냐고 사실 그게 맞는 건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 점은 또 요령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요령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그 노하우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건물주분들이 그걸 보시고 미리 선제적 대응을 하기 때문에 제가 똘똘하게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는 그런 방법들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알려드릴 테니까 이 점 궁금하신 분들 연락을 주시도록 하고요. 인수를 하면서 월세가 263만 3,250원이라고 합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인수를 하겠다고 기존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기존 사장님이라는 거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 그러니까 사장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월세 날이 매달 7일이어서 사장님께서 12월 7일 날에 인수하는 걸 원하셔서 12월 5일 날에 임대차 계약 플러스 권리 계약을 하고 12월 7일에 모든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이게 뭐야? 그럼 뭐야? 계약 쓰자마자 그 다음 날, 이틀 후에 잔금을 한다는 뜻이네요. 네, 뭐 가능한 얘기죠. 자, 그래서 사장님께서 아는 부동산에 물어보니 우선 계약금 10%는 바로 넣고 권리계약서 쓸 때 중도금 12월 7일에 권리 잔금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선 계약금 10%는 바로 넣고 권리계약서 쓸 때 중도금을 넣는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계약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그냥 구두상으로 뭐 권리금 얼마 주겠다라고만 하고 그냥 계약금 10%를 그냥 그 양도인 통장, 현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 통장에 10%를 넣는다는 얘기인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며칠 뒤에 권리 양도 계약서를 쓸 때 중도금을 든다. 이거는 뭔가 굉장히 잘못된 순서예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 순서를 모르기 때문에 양도인이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동네 부동산에 계시는 분이 이 계약에 대해서 또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요 순서를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권리양도 계약서라는 것은 그러니까 계약을 하겠다는 증거거든요. 10%를 낸다는 건. 만약에 계약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약을 하면 그냥 이 10%는 뗄 수밖에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무 기록도 없이 그냥 10%를 통장에 입금시킨다는 건 일단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권리양도 계약서를 쓸 때 10%를 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중도금은 추후에 중도금 날짜를 잡고 그리고 나서 또 추후에 잔금 날짜를 잡는 거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계약이에요. 큰일 납니다. 그랬다가 만약에 10%는 그냥 구두상으로 그 약정만 하고 입금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기물이 파손됐다거나 고장났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에 어떤 독소 조항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계약금도 지불하지 않고 계약을 아예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들어간 상태에서 권리양도 계약서를 쓰면 내가 약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잘못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11월 달이에요. 오늘 11월 29일입니다. 11월 29일 날 돈을 넣었다고 쳐요. 돈 넣었어요. 그리고 12월 5일이면 벌써 한 일주일 남았어요. 아직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권리양도 계약서를 쓴다? 그때 중도금을 준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권리양도 계약 쓸 때 계약금을 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잔금이다. 이거 잘못돼도 뭐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자, 12월 5일에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임대인한테 뭐 가게를 팔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월세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12월 5일에 임대차 계약서 쓸 때 임대인한테 보증금의 10% 계약금 200만 원, 보증금 2천만 원 중에 200만 원 이건 맞아요. 그리고 12월 7일 잔금에 1,800만 원 입금 맞습니다. 이건 이렇게 될 것 같다고 하셔서 토요일 날
계약금 10%인 550만 원, 지난주 토요일인 것 같습니다. 토요일날 계약금 10%인 550만 원을 사장님께 입금했습니다. 입금했습니다. 권리금 5,500만 원이니까 550만 원. 이거 참 미리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야 되는데. 자, 이게 토요일날 계약금 10%에 550만 원을 사장님께 입금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두상으로 얘기한 걸 가지고 10%나 심지어 입금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물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게 파시는 분 입장에서 누군가 자꾸 살려고 하니까 빨리 계약금 넣어라, 이런 경우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권리양도 계약서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오롯이 10%를 다 입금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계약의 의사가 확실히 있으니까 뭐 200만 원, 300만 원 혹은 100만 원만 진짜 가계약금 쪽으로 넣어놓고, 안 되면 내가 포기하더라도 몇 날 며칠 날 내가 본 계약을 쓸 테니까 일단 100만 원만 먼저 받아주세요. 계약의 의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단돈 100만 원이나 300이라도 넣겠죠. 그러지 않고 본 계약의 10%의 금액에 해당되는 550만 원을 먼저 입금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만약에 안 한다고 하더라도 분쟁이 생깁니다. 안 돌려준다고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이거 계약하기로 해서 10% 넣은 거 아니냐. 그러면 나중에 법정에 가면 뭐 사안에 따라서 뭐 판사가 다르게 판결할 수 있겠지만 구두상의 계약도 계약으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어차피 법으로 다퉈야 되는데 변호사 고용하고 이러면 550만 원 더 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걸 포기해버린다고요. 나중에 이거 송사에 휘말리면 내일도 제대로 못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가 현재 진행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단 일단락이 됐어요. 자,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궁금한 게 나옵니다. 현재 저희 매장이 일반 과세자인데 권리금 잔금하는 날 12월 7일 날 제가 사장님께 5,500만 원 플러스 10%를 더해서 드리고, 권리금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 이름으로 세금 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10%의 부가세를 포함해서 구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권리금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발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면 만약에 양도인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는다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또 소득과 소득세와 관련된 아주 민감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풀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세무사와 상담을 하세요. 혹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수과정의 순서가 헷갈리는데요. 자, 이번 두 번째 질문이에요. 권리계약금의 10%를 먼저 입금. 이거는 맞아요. 그러나 권리양도 계약서를 쓰지 않는 상태에서 10%를 줬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2번 12월 5일 임대차 계약서와 권리계약서 작성날 전에 준비해야 될 서류, 보건증, 위생교육 필증. 네, 이거는 당연하죠. 자, 3번 12월 5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저는 보건증 플러스 위생교육 필증 플러스 임대차 계약서 플러스 신분증, 네, 정확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마포구청 환경위생과로 가서 영업신고를 하는 게 맞나요? 맞아요. 영업신고 플러스 사업자 등록 같이 하라는 말이 있던데, 사장님 말씀으로는 영업신고 할 때만 본인이랑 같이 가면 되고 사업자 등록은 저만 가도 된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영업신고가 먼저고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영업신고와 사업자 등록이 되면 바로 은행에 가서 사업자 통장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은행에 갈 땐 따로 가져가야 되는 서류가 있을까요? 자, 일단 차분히 살펴볼게요. 12월 5일날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보건증, 위생교육필증,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을 가지고 구청 환경위생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일단 대표적인 거를 두 개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보건증은 미리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건증은 최소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구청 위생과 가기 전에, 구청이나 보건소 위생과예요. 위생과 가기 전에 미리 보건증을 일주일 전에 만들어 놔야 돼요. 이거를 그냥
그냥 옛날에는 그 보건증을 나중에 갖다 준다는 조건으로 위생과에서 그냥 받아줬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보건증이 나오면 갖다 주기로.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보건증 무조건 첨부해서 위생과에 와야 되기 때문에 보건증은 미리 보건소에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그 음식점을 양도양수할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게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관리 대장상 이 건물에 위반 건축물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으면 양도양수가 전혀 안 됩니다. 그걸 위반 건축물이라는 것을 철거를 하고 사진을 구청에서 와서 찍고 철거된 것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양도양수를 허가를 해줘요. 그래서 반드시 계약 쓰기 전에 위반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서는 양도양수가 안 된다. 이 점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떤 질문이었죠? 영업신고가 먼저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하는 게 맞아요. 근데 영업신고증은 두 분이 가셔서 직접 두 분이 양도인과 양수인 가셔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해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질문 던지신 대로 이건 그리고 나서 영업신고증이 이제 내 명의로 나오죠. 그리고 양도인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무서를 가는데 둘이 같이 가시는 게 가장 좋고 아니면 뭐 따로 가셔도 상관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양도인, 그러니까 지금의 가게 사장님이 폐업을 해야만 신규를 받아줘요. 그래서 따로 가시더라도 양도인을 먼저 보내서 폐업하고 그 다음에 이 양수인 새로운 임차인이 가서 신규 등록을 하는 거예요. 한 매장에서 두 개의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은행에 가서 사업자 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어야죠. 이때 은행에 갈 때는 사업자 등록증하고 신분증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2월 5일에 건물주 사장님 그리고 제가 같이 만나서 권리계약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있는 상태에서 권리양도계약서를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권리금 주고받는 것에 민감하니까 그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계약서 작성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건물주에게는 보증금의 10% 계약금 200만 원을 그렇습니다. 사장님께는 권리 중도금을 입금시키면 되네요. 이때 중도금을 뭐하러 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서가 일단 다 잘못돼 버렸어요. 이때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10% 계약금 넣었으니까 그럼 권리양도 계약서를 쓴다고 쳐요. 이것도 잘못됐지만 쓴다고 쳐요.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잔금을 하는데 왜 중도금을 뭐하러 줘요? 그거는 그냥 잔금할 때 다 잔금을 하면 되지. 이럴 때 중도금 빼버리는 게 낫습니다. 이거 다 잘못됐지만 아무튼 이미 사건이 발생이 됐으니까. 근데 이틀 뒤에 잔금을 하는데 중도금을 뭐하러 줍니까? 이거 안 줘도 됩니다. 자, 그리고 10월 5일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저를 보호하기 위해 넣어야 할 특약이 궁금합니다. 주인이 바뀔 시 최소 권리금은 보장해 주나요?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주인이 바뀔 때 최소 권리금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누가 줘요? 최소 권리금을 뭐 구청에서 보장해 주나요? 건물주가 보장해 주나요? 건물주는 권리금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추후에 임대차 계약 끝나기 6개월 전까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그게 권리금이 얼마더라도 그 기회를 법으로 주는 것 뿐이지 최소 권리금을 보장해 주는 거는 이 세상 아무도 없어요. 자, 이 외에 그래서 건물주한테 기댈 거는 없습니다. 알아서 나중에 파실 때 아주 똘똘하게 권리금 잘 받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 요령도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제가 영상을 한번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다른 항목이 있다면 계약서의 특이한 문장을 어떻게 다듬어서 쓰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이게 유유 이렇게 보내셨어요. 걱정되시죠?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서는 임차인의 요구사항을 임대인이 잘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의 갑은 건물주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원하는 대로 임대차 계약서를 써오는 경우도 있고 그냥 백지 상태에서 그냥 부동산 중개인분이 그냥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건물주분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이렇게 건물주를 맞닥뜨렸을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의 양이에요. 임대차 계약서가 두꺼우면 까다로운 건물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대차 계약서가 얇으면 혹은 한 장이면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단서에 아무것도 안 들렸다. 이거는 건물주가 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시고 건물주가 근데 특히 주의할 게 있는데요. 건물주분이 거기에 특약
뭐 제가 이 특약 가지고 얘기하면 또 한두 끝도 없으니까 그걸 그냥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뭐 재건축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오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죠. 어차피 법으로도 5% 정해져 있으니까 최고 맥시멈. 그런데 매년 5% 인상한다 이렇게 아예 그냥 명시해가지고 특이하게 달아버리면 이건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니까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단서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인수라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하기엔 제가 불안해서 매일매일 검색해 보는데 제 주변 지인분들 중에서 이런 쪽으로 잘 아는 지인이 없어서요. 없죠. 왜냐면 이 계약이라는 게 권리양도 계약이라든지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이 세상 어느 것도 똑같은 게 없어요. 건물주도 다 다르고, 점포의 규모도 다르고, 월세도 다르고, 보증금도 다르고, 가게를 파는 사람도 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땅하고 아파트 이런 거하고도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일반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주 희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질문을 쪽지를 주시길 바라고요.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제 카카오 채널에서 창업의 신 혹은 제 이름 이용구를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생소한 말들이라 들어도 정리가 되지 않고 이해도 잘 안 가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10월 5일 날 얼마 안 남았네요. 건물주와 사장님과 함께 계약서를 쓸 때도 혼자 가서 하려니 무섭고 너무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무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저에게 카카오 채널에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4시 반에 제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일단 검토하고 전화를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잠시 후에 이제 제가 전화를 드려야겠죠. 이런 경우는 제가 직접 가드리기도 합니다. 제가 같은 가족인 것처럼 해서 직접 가드리기도 합니다. 일단 가족처럼 해서 제가 뭐 권리금이나 권리양도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이나 뭐 임대료 조정이나 이런 것도 아무래도 제가 이제 20년 넘게 경험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직접 가서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이분의 질문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아마 도움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권리양도 계약서를 직접 쓰지도 않았는데 계약금 쪽으로 10%를 입금했다. 이건 무지하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금을 이렇게 그냥 막 아무 의미 없이 보내시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계약금 10%는 권리양도 계약서를 쓰고 입금을 하는 거고요. 중도금, 잔금도 똘똘하게 내 입장에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뺏길 것 같다, 남이 할 것 같다 그러면 가계약금처럼 단돈 100만 원이나 아주 소정의 금액을 일단 넣어놓고 나서 심사숙고한 다음에 나중에 권리양도 계약 쓸 때 나머지 10%를 입금을 하는 거예요.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꼭 성공 창업하세요. 고맙습니다.